안녕하세요. 오늘도 권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는 좀 요즘 사회 현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마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성인 ADHD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인 ADHD 약을 그 각성제 마냥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마약이라는 주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최근에 그 마약과 관련된 물론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마약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그 40대, 50대 분들이 살던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마약이 없었어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0년 사이 마약이 많이 늘었고 더더군다나 최근 한 3, 4년 사이는 마약이 급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런 마약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일단은 그런 10대와 20대 자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사실 요 영상을 꼭 보여주시고 또는 요 영상을 보신 다음에 10대, 20대 분하고도 그런 마약에 관련된 부분은 좀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마약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마약은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시작을 하질 말아야지 마약을 경험해보고 끊으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마약이라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물질보다도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 자체를 정말 급속도로 피폐하게 만드는데요. 더더군다나 요즘 문제가 되는 마약들은요, 물론 이런 어떤 마리아나나 코카인이나 또는 뭐 어떤 몰핀이나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이렇게 천연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약도 있고 또는 메삼페타민이나 뭐 필로폰이나 뭐 일단 여러 가지 뭐 엑스타시나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뭐 이렇게 합성되는 마약들도 있는데요. 사실 마약의 종류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어떤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찾아도 금방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다룬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마약 사용과 관련된 어떤 정신과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마약 사용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 그 부분에 주력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약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머릿속에서는요, 완전히 도파민이 폭발을 합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것은 쾌락을 어떻게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뭐, 사람에 따르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마약을 했을 때의 그런 쾌락의 크기를 굳이 비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했을 때 오르가즘이 60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 쾌락 뭐 이런 것만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어마어마한 쾌락을 느끼는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약을 이용을 하고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정신과에서는 천국을 엿본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엿봤어요. 이렇게 정말로 너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극한 쾌락이 있다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약기운이 떨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밍밍하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마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도파민이 폭발하게 되면 또 더더군다나 우리 몸에서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또 안 만들려고 하겠죠? 우리 몸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안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하다가 안 했을 때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보다도 우리의 진짜 일상생활이 더 지루하고 더 재미없고 더 허무하고 더 이렇게 부정적이고 더 어두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약을 이용할 때는, 마약을 할 때는 천국이고 마약을 하지 않을 때는 지옥이고 그 중간이 없어요. 그 중간이. 간혹가다 그 중간에서 약을 끊기가 되게 어려워. 약을 이제 나름대로
재활과 뭐 이런 또 경찰서에서 이제 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끊어보려고, 마약을 끊게 되면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쾌락을 추구하려고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일상생활의 그런 어떤 허무함, 허망함, 정말 지루함,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면 그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든요. 세상이 다 우울해져요. 결국 그 우울증에서 빠지기 위해서 다시 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간혹 정신과 외래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약을 끊어보려고 했을 때 그런 빠지게 되는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런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정신과 약제를 처방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게 최근 3, 4년 새에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마약이라는 것을 저만 하더라도 정신과를 트레이닝을 받을 때, 레지던트 때 첫 트레이닝을 받을 때 교과서에서만 보고 그냥 지식으로만 습득을 했지, 과연 이 마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제가 진짜 마약 환자를 직접 보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3, 4년 전서부터는 그런 마약을 안 했을 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 보려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우울증과는 달리 이런 마약 사용에 따르는 우울증은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항우울제도, 왜냐면 항우울제라든지 제가 드리는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약이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목적은 평정심이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거를 목표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미 천국을 엿본 사람들, 마약의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평정심이라는 것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한 두세 번 오시고 나서 병원을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명이 되세요. 최근 3, 4년 사이에.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인 ADHD 약을 타려고 병원에 전화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그런 비만약 중에서 펜터민제제, 특히 나비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그런 약들을 타려고, 풀인정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타려고 병원에 전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 각성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마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마약이라는 부분이 먹었을 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능력이 확 올라가는 것 같고 정말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그 영화 루시라는 영화 있었죠. 그 루시라는 영화도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성제를 구하는데 한계를 느끼다 보면 사실은 마약에 대한 유혹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케인이 주가 되는데, 그 코케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 좀 잘하려고. 뭐 예를 들면 여자는 여자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주부로서의 어떤 그런 살림을 굉장히 잘해내고, 또 일도 잘해내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막 지금 막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커피를 아무리 달고 살아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코케인의 도움을 빌린다고 해요. 그러면 코케인의 도움을 빌려서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잠도 안 자도 되고 막 그러면은 그때 막 엄청난 양의 일을 처리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런 어떤 각성제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코케인의 도움을 받고, 자기는 쾌락을 위해서 코케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고 본인을 합리화합니다. 일하려고, 사회생활 잘하려고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능력이 아닌 부분으로 오버스펙으로 해서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터보 키고서는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능력을 다해서 하더라도 그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생겨요. 그럴 때가 되면 그 코케인의 용량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맛보다 보면 점점 코케인의 그런 어떤 현실을 도피하고 쾌락에 취하는 방식으로 점점 좀 중독자가 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마약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한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뿅 가는 약, 예를 들면 뭐 이 약을 먹으면 뭐 성행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성행위의 만족도도 엄청 크다라는 식으로 팔리고 있고 마치 발기부전 치료제처럼 팔립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살 빠지는 약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살 빠지는 약으로 효과를 못 봤던 사람들한테 접근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약이라는 걸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마약을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도 성인 ADHD라는 걸 다루면서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에서 그 마약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엄벌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마약을 한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초기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마약에 어떻게 보면 쩔어서 이 사람은 그냥 선처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을 좀 구분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한테도 연락을 해봤는데 다른 지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는 뭐 제 사견입니다만 전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오히려 초기일 때 선처가 아니라 엄벌에 처해서 완전히 그냥 마약에 대한 생각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초기인데 선처를 해보세요. 그럼 마약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마약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거를 나누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코로나 경험해 보셨을 때 처음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 동선까지 일반인들이 다 파악했잖아요. 그리고 막 아파트에서도 막 출동해 갖고서는 막 어무하듯이 환자 격리소로 데려가고 되게 엄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때요?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런 대응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주먹구구식으로 됐어요. 대충 처리하고 옛날 같아서 상상도 못했는데 대충 처리하고 누구도 이제 동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엘리베이터에 무슨 우리 동네에 코로나 환자가 사느니 안 사느니 그것도 신경 안 쓰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중증 코로나, 경증 코로나 그렇게 나누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 검찰의 어떤 입장이 이런 선처가 가능한 완전히 약 시작한 지 뭐 이제 한 번 됐고 두 번 된 어떤 그런 사람들과 그냥 약에 쩔어서 이 사람은 방법이 없다. 이런 사람들과를 나눠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그런 코로나 때 경험했던 부분으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정말 마약 사범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컨트롤하는 게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나 사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성급하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과 또 20대 이런 어떤 청년들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그 자제분들한테 꼭 얘기하셔서 마약은 끊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남들이 주는 괜찮은 약이다라고 하고 주는 어떤 그런 약들은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쉽게 말하면 이건 뭐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한테 뭐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아무거나 주는 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10대 2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판이에요. 왜냐면 누구도 마약이라고 하고 처음에 주진 않아요. 너 마약할래? 이러지 않습니다. 좀 기분 좋아지는 거 있어. 좀 재밌는 거 있어. 뿅 가는 거 있어. 살 빼는 약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서는 복용하게 됐는데 그런 게 마약인 경우가 이게 대박이 되는 거거든요. 좀 클럽이라든지 지금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강남에서는 지금 뭐 학원가에서 퍼졌다 그랬는데 그게 걸린 게 강남인 거지 다른 지역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뉴스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량이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루트로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이 있고요. 또 북한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뭐 야바라든지 뭐 이런 어떤 마약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마약의 어떤 유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보통 한 번 할 때 1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한 번 하는데 15,000원이에요. 가격이 거의 뭐 10분의 1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어린 사람들이 특히나 이 현실이 힘들고 그럴 때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약이라는 부분은 이 마약을 했을 때의 쾌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괴로움, 그 우울감, 그게 더 큰 문제다라는 부분을 꼭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특히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요, 진통제지 않습니까? 그 펜타닐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좀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펜타닐이 그런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런 마약 성분, 우리 몸에도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마약이 있습니다. 그 분비되는 것들을 분비 못되게 만들어. 왜? 펜타닐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해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떻게 보면은 천연 마약이라는 부분을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앉아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세를 오래 취하거나 할 때 사실 우리는 약간 통증을 느껴요. 그렇지만 그런 통증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는 내인성, 어떻게 보면 그런 오피오이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인성 진통 성분이 나와서 우리 몸이 그렇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아픔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도록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펜타닐이 됐든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진통 성분을 얻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진통 성분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끊게 되면 우리 몸은 별것도 아닌 거에 다 아파. 온몸이 다 아파. 앉아있기만 해도 아파.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아파. 우리 몸이 그동안에 아픔을 못 느꼈던, 왜냐면 살이 눌리고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다 통증을 느껴야 되는 건데 우리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 통증을 안 느끼도록 돼 있었으니까 그냥 펜타닐 끌었을 때는 일상생활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격통이 몰려오는 거죠. 암 환자들이나 느낄 법한. 그러니까 또 펜타닐을 찾게 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문제는요, 옛날에는 코케인이면 코케인, 마리화나면 마리화나, 뭐 필로폰이면 필로폰, 뭐 이렇게 뭐 야바면 야바, 이렇게 그냥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한 그 마약의 맛에 따라서 좀 뭔가 좀 이 마약 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걸 느끼게끔 이렇게 순수하게 했는데 요즘은 딜러들이 이 중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다 펜타닐 소량을 섞는데요. 펜타닐은 중독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뭐 미국의 문제지만 코케인을 해도 또는 마리화나를 해도, 마리화나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히로뽕을 해도 무슨 뭐 야바를 먹어도, 야바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만들어지죠. 이건 펜타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중독성이 더 엄청나진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이 펜타닐이라는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도 아주 크게 문제를 삼고 특히 그런 원료를 많이 생산하는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는 좀 악마의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독성이 너무 엄청나요. 그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 좀비 영화 보시면 왜 이렇게 좀비가 깨물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약 중독자들은 이게 좀비나 똑같아요. 자기 혼자 그냥 마약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마약 중독자가 되겠죠? 또 그 사람들이 또 전파를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게 마약 사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아예 나는 마약 안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누가 나한테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는 부분을 접하게 이렇게 마약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먹이지 않을까,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마약이라는 거는 시작도 해서 안 된다는 거. 마약이라는 그런 쾌락은 내가 미래에 내가 느껴야 될 그런 쾌락들을 다 땡겨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쾌락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 기다리는 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는 마약이 그나마 그 지옥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약
한번 해보고 그래 그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 및 마약, 대마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쓰는 어떤 그런 약과 마약을 마치 동일한 것처럼, 실제로 물론 기자들이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무지해서 그런 기사들을 씁니다만,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쓴 것까지도 무슨 마약처럼 써요. 근데 기자들이 무식해서 이런 기사를 썼던, 아니면은 선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썼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쪼매서, 지금 우리나라 법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마약과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같이 묶어놓고 있으니까. 물론 다 각각 마약에 대한 거, 대마에 대한 거,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거 다 따로따로 있지만, 그냥 일반 국민들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법률 하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를 동일하게 여겨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마약을 이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사들이, 선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나고 그러면, 아이 뭐 향정신성 의약품 그거 뭐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하는 건데 마약이라고 별거겠어? 이런 사회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기사들을 좀 쓸 때도, 정말 기자가 무식해서 그런 기사를 쓴 거면은 저는 뭐 이해합니다. 뭐 그냥 몰라서 쓴 건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정정하는 기사도 내고 그러면 되겠죠. 하지만 선정성을 위해서 그런 기사를 썼다면 그건 정말로 국민들을 점점 국민들의 생각을 마약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쪽으로 바꿔가는, 왜냐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뭐 마약이야? 그럼 마약도 그럼 그렇게 써도 되는 거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지금 유아인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유아인이 했던 그런 마약들 중에는 진짜 마약도 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어요. 근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약한 것처럼 같이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용하는데 뭐 이게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거였으면 마약도 별거 아니었네라는 식으로 인식이, 저는 그렇게 흘러갈까봐 사실은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는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그냥 정당하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생활에 어떤 질을,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마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착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 좀 그 부분이야 뭐 제가 오늘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분들은 대마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정신과학 교과서에도 대마는 의존성이,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 폐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의존성도 약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 교과서가 썼던 시절, 그 시절부터 이 마약 재배와 관련돼서 이 농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냐? 옛날에 재배했던 대마보다 지금 재배하는 대마는 환각 성분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대마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이 발달한 게 엉뚱한 쪽으로 쓰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마도 그냥 뭐 이렇게 좀 어떤 농담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작은 방 안에 거기가 그냥 비어질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넣어놓고 대마를 주면 다들 조용히 있는데요. 근데 훨씬 큰 방에 사람을 몇 명 안 넣어놓고 술을 주면 그렇게 공간이 많은데도 치고받고 싸운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대마보다 술이 훨씬 나쁜데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으니 대마가 안전한 게 아니냐, 대마도 합법화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 대마가 이 환각 성분, 진정 성분보다는 환각 성분을 높이는 쪽으로 이 농업 기술이 발달돼서 그렇게 대마가 악용이 되면 이거는 마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젠 대마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나 마약류나
이런 종류는 아예 그냥 대만은 그냥 뭐 쿠키 정도 먹고 뭐 남들도 뭐 미국 가면은 태국 가면 요즘 더 큰 문제가 이제 우리가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로 관광을 갈 때 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그냥 그런 대마바나 뭐 이런 대마 음식 뭐 이런 어떤 대마를 할 수 있는 곳에 바글바글 하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문제예요. 옛날에는 호기심으로 갔는데 지금 많이 간답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이 특히나 옛날에 어떤 그런 교육을 받고 마약은 큰일 나는 거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성장했던 세대들은 마약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마약에 대해서 그 부모님 세대보다 이 경각심이 약해요. 정말 제발 꼭 부모님들께서는 자제분들한테 잔소리 또 잔소리 계속 잔소리 해주시고요. 또 이 방송을 보는 10대나 20대 청년분들은 절대로 마약은 내 맘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울증 때문에 다시 찾게 돼요. 그냥 정신과의 우울증 치료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당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